조선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왕조의 기틀을 다지며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랐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충성과 권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권세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인간 본연의 욕망, 그리고 복잡한 정치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은 조선 최고의 공신이 맞이한 충격적인 몰락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배신, 그리고 역사의 냉혹함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던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땅 위에 새로운 왕조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한 데에는 한 공신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으로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정에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을 보좌했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그는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충성과 능력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죠. 왕은 그에게 최고의 벼슬을 내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그를 나라의 기둥이라 칭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신 책봉식이 거행되던 날, 웅장한 대궐은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의 어명이 떨어지자 그는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그의 저택은 마치 작은 궁궐처럼 위엄있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집 앞을 지나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그의 한마디는 조정의 대소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혹은 굳건한 성벽처럼 그의 존재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중심을 지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권력의 정점에 그는 우뚝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면 조금씩 풍화되기 마련이죠. 그의 견고했던 권력에도 서서히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틈에 불과했지만 시간은 늘 변화를 품고 있는 법이니까요. 궁궐 안팎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소문들이 피어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지나친 권세에 대한 술렁임이 감지되었고요. 과거에는 그저 너그러이 넘어가던 일들도 이제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왕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시선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하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었죠. 어두운 밤,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는 대신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공신의 위세 아래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만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듯한 미묘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강물 아래서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왕과의 견고했던 신뢰에도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죠. 과연 이 작은 균열이 어떤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균열이 어떻게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공신을 덮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신을 향한 왕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믿음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하들 사이의 웅성거림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갔죠. 왕의 마음속에는 한때 자신을 지탱해주던 견고한 기둥이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공신은 스스로 균열을 더욱 벌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의 결정은 점차 독단적으로 변해갔고 왕의 의중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그를 칭송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탄식과 비난으로 바뀌어갔고
그의 집안은 점차 탐욕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마치 맑았던 샘물이 시간이 지나며 탁해지듯 그의 명예 또한 서서히 오점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공신은 아마도 자신이 쌓아올린 탑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의 선자에게 더 큰 시험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그의 오만은 주변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왕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겉으로는 여전히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공신을 견제하려는 새로운 세력들이 서서히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공신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왕에게 그의 실책을 끊임없이 보고하며 불신을 증폭시켜 나갔습니다. 이때쯤 궁궐 안에는 공신을 향한 불길한 소문들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권세를 탐한다는 수준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넘보고 역모를 꾀한다는 섬뜩한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헛소문으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왕의 신복들은 밤늦도록 모여 공신의 과거 행적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은밀히 감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대신이 왕에게 직접 나아가 공신의 충격적인 역모 계획을 고변한 것이죠.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변을 들은 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왕은 즉시 어명을 내려 공신을 추포하고 그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히라 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궁궐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온 도성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공신이 대역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의 저택은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포박되어 궐문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옷차림은 먼지로 뒤덮였고 이풍당당했던 그의 표정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궐문 앞에서는 공신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몇몇 신하들이 있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죠. 왕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어명은 번개처럼 빠르고 가차 없었습니다. 공신은 결국 차가운 옥사로 끌려갔고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파국 속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차가운 옥사문이 닫히는 순간 한때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공신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의 영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이풍당당한 모습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돌벽과 새 창살,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비난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몰락을 결정지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균열은 결국 거대한 파열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공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공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탑은 그의 과도한 권력욕과 오만이라는 균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독단적인 결정들이 쌓여가면서 왕의 심중에는 거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신을 향한 견제와 시기가 팽배해 있었고요. 그들은 왕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왕의 침전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영모 고변이 바로 그것이었죠. 공신이 왕권을 넘보고 있다는 끔찍한 내용의 상소문은 왕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과 정적들의 치밀한 공격이 절묘하게 맞물린 순간이었죠. 왕은 더 이상 공신의 충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신의 모든 행동이 왕권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비쳤을 겁니다. 한때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충신은 이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어명은 추상 같았습니다. 영모라는 죄목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았죠. 공신은 가족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야 했습니다. 그의 저택은 쑥대밭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죠.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옥사 안에서 공신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같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비참한 최후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조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공신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한다는 소식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죠. 한편으로는 권력의 무상함을 일깨우는 잔혹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해도 왕의 신임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왕의 권위는 더욱 공고해졌지만 동시에 신하들은 언제 자신에게도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겁니다. 공신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체제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권력은 마치 뜨거운 불꽃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멀리하면 빛을 잃는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듯했죠.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암투가 빚어낸 비극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잔혹하게 장식하며 후대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파국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의 몰락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이 거대한 파국의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과연 공신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경랑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그의 죽음은 한 인물의 퇴장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거대한 파문처럼 사회 전반에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믿었던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 그 위대한 공신조차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한 신하의 목숨이 얼마나 허망하게 쓰러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공신의 빈자리는 곧 새로운 권력 투쟁이 격렬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몰락을 통해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지만 동시에 조정의 신하들은 언제 자신에게도 같은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는 더욱 음습하고 치밀한 암투의 장으로 변모해 갔을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후대의 왕들조차도 이 공신의 사례를 거울 삼아 권력의 무상함과 신하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통치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로 신하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공신 자신의 지나친 오만과 독단, 그를 시기하고 견제했던 정적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향한 왕의 깊어진 불신이 뒤섞여 만들어낸 비극적인 합창이었다고 볼 수 있죠. 마치 풀기 어려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냉혹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쓸쓸한 유배지의 풍경은 한때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던 화려함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깊은 허무함과 무상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저택은 한때 그곳에 가득했던 영화가 얼마나 더덥고 순간적인 것이었는지를 침묵으로 웅변하며 역사의 차가운 진실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결국 이 공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적절히 사용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잘못 휘두르면 자신마저 베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영웅이었지만 결국 그는 권력의 잔혹하고 차가운 속성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탑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고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파국은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개인의 비극적인 몰락은 단순히 오래전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결코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신의 비참한 최후가 남긴 쓸쓸한 여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권력이라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앞에서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혹은 그 끝없는 탐욕에 굴복하여 또 다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될까요?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 본연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보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